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크론병으로 몸속 염증 가득하던 제가 이 생활 습관 하나로 피부부터 얼굴색까지 변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 하실 건가요? 무조건 하실 겁니다. 건강식인 줄 알고 먹었던 음식이 사실은 를 유발하는 음식이었다면 안 바꾸실 건가요? 무조건 바꾸실 겁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흔히 간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20대 때는 그저 그랬는데 30대 때 오히려 얼굴이 피는 사람이 있고 20대 때는 좋았는데 30대 때 급 늙는 사람 많이 보잖아요. 저는 처음에 이게 유전이거나 화장품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진짜 차이는 몸속 염증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 몸속으로 들어오고 있던 염증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그리고 염증만 줄여도 왜 사람이 달라 보이는지 바로 감을 잡으실 거예요. 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염증이 뭘까요? 염증은 다친 상태가 아니라 몸이 계속 약하게 공격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길어지면 피부톤이 탁해지고 트러블이 늘고 사람이 피곤해 보입니다. 실제 수많은 연구들에선 이런 만성염증이 노화 및 외모 변화와 연결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의 한 논문에 따르면 노화는 만성염증과 함께 나타난다고 밝혔고, 이는 곧 염증이 노화를 만드는 핵심 메커니즘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프론티어스의 또 다른 논문에 따르면 만성염증은 노화와 질병 진행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히며 늙는 과정 자체가 염증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술지들에서 설명하는 염증과 노화 간의 관계는 궁극적으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몸속 염증이 증가하면 우리 몸은 이를 손상된 조직으로 인식하고 제거하려 합니다. 이때 분비되는 분해 효소가 염증과 함께 콜라겐을 분해합니다. 이는 피부 탄력의 저하로 이어지고 자연스럽게 피부 주름과 피부색 변화를 일으킨다는 설명입니다. 둘째로, 만성염증은 몸속 산화 스트레스를 높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산화 스트레스는 쉽게 말해서 우리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높아진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 세포와 세포 속 DNA를 공격하는 활성산소가 증가해 텔로미어가 단축되어 노화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어느 설명이든 염증은 노화와 외모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에 분명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의 치명적인 염증은 과연 왜 생기는 걸까요?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예방할 수 있잖아요. 사실 어쩌면 우린 모두 마음속으론 답을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크게 가공식품과 당류 섭취와 같은 잘못 길들여진 식습관, 현대인의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핵심인 환경적인 노출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환경적인 노출이란 우리의 의지나 선택이 아닌 어쩔 수 없이 노출되고 있는, 특히 우리가 매일 무심코 먹는 채소 속 잔류 농약과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환경적인 노출을 많이 간과합니다. 나머지 요인들은 각자의 선택에 의해 염증을 높이는 반면 환경적 노출, 그러니까 과일, 채소의 잔류 농약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 야금야금 염증 수치를 높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염증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공식품을 줄이고 수면 시간 늘리고 스트레스 관리해야 한다는 뻔한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걸 하루아침에 다 바꾸실 수 있으세요? 솔직하게 한 번에 다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히 시간이 걸릴 것이고 오랜 시간에 거쳐 바꿔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 가장 쉽고 효과가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가수 박진영 씨가 아는 형님 방송에 나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진영 씨는 60세까지 춤을 추기 위해 노화를 연구했다며 채소, 과일 속 잔류 농약 등을 예시로 들며 좋은 걸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좋은 걸 안 먹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박진영 씨가 과학자도 아니고 뭘 알겠냐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50대 중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그의 피부와 체력, 몸 상태를 보시면 꽤나 설득력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부분도 바로 이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무심코 계속 들어오고 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매일 먹는 채소나 과일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잔류 농약입니다.
실제로 호주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 유기농 식단으로 단 일주일만 바꿔도 몸에서 검출되는 농약 대사체가 약 80%에서 90% 가까이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미국과 유럽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단 6일 만에 60에서 90% 이상 농약 대사체가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들에서 공통적으로 유기농 식단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최소 6일 안에 몸속 농약 수치가 빠르게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농약에 노출되고 있었다는 뜻이며, 식단을 유기농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 안 염증 상태가 곧바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운동처럼 시간을 쓰는 것도 아니고 강한 의지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선택 하나 바꾸어 안 좋은 것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수많은 저명한 연구 결과들과 실제 저속 노화를 실천하고 있는 유명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듯, 우린 우리가 모르는 사이 꾸준하게 농약 섭취를 통해 몸속 염증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염증을 줄이기 위해선 유기농 식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크론병으로 장속 염증이 가득했던 저도 변화했으며, 50대 중반에도 아직 20대 댄서들과 나란히 격렬한 춤을 추고 있는 가수 박진영 씨도 그러했습니다. 좋은 걸 더할 때보다 나쁜 걸 줄였을 때 우리 몸이 변화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염증은 저와 같이 크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건강해 보이는 사람, 그 누구라도 관리해야 하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선택, 그걸 바꾸는 겁니다. 저는 이 작은 선택으로 달라졌습니다. 저와 비슷하게 염증을 줄이기 위한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고정 댓글이나 왼쪽 아래 제품 보기를 확인해 주세요. 유기농 무농약 식품으로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꾸고 큰 변화를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속 염증을 줄여주고 저속 노화에 도움될 만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